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검찰의 구형이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등등등 여러 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판례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를 벼랑 끝에서 살려냈던 권순일의 판례가 이재명을 다시 한번 살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허경영 전 대선 후보의 판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경영 판례대로라면 이재명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잠시 후 그 핵심을 설명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의 경우처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을 정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는 기본형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10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형은 없이 7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되면 징역형은 최소 8월에서 최대 2년,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재명에게는 양형 기준상으로 최고형인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입니다.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 이게 검찰의 구형 사유였죠. 또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가 박빙인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감추려고 아무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성남시 공무원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지요. 또한 국토부가 협박을 했습니다라고 발언한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역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난 2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심 공판에서는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 말이 좀 꼬였다라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의 죄질을 불량하게 본 점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이재명이 조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급 직원이라며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 유족을 상대로 회유한 정황까지 있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따라서 가중사유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은 지난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관련해 당시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큰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소극적 거짓말 논리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판례가 지금의 이재명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판례를 보면 이재명의 징역형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허경영 전 대선 후보의 사례인데요. 어제 펜앤드마이크 TV에 출연한 정혁진 변호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의 경우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나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허경영 씨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뭐였냐?
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긴 했는데요. 당시 허 씨는 이병철 양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씨의 허위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자신을 양자로 삼을 만큼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야 어떻게 됐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 허 씨의 득표율은 0.83%로 득표수로 따지면 28만 표의 지지를 받았는데, 허 씨의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진짜로 믿고 지지한 사람은 28명 중에 극히 소수일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허 씨에 비하면 이재명의 허위 사실은 지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혁진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라 이건데요. 만약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했거나 백현동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거다, 내 소신이었다라고 발언했더라면 아마 지난 대선에서 0.73%의 차이가 나지 않고 최소한 7.3% 차이는 났을 것이라는 게 정혁진 변호사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재명의 허위 사실 수준은 허경영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되고, 정혁진 변호사 자신이 검사였더라면 앞뒤 안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조계에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보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유죄가 더 확실하고 형량도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인섭이형으로 불렀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항소심에서 이미 5년형을 받았지요. 김인섭 재판의 결론은 종상향 4단계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된 것이라면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김인섭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말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섭이 유죄인데 이재명이 무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신속한 재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동시에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이 되지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테지만 법률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렸으니 법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고,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이걸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사법 리스크를 잔뜩 짊어진 사람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 이것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